하여튼 한 2년 전에 한 2박 3일 기억이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2박 3일 생활했고 그때 이제 배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해서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천안에 살고 와이프는 서울에 살고 이제 주말부로 한 5년 지금 좀 넘게 지내고 있는데 그 2박 3일이 21년도 쪽에 한 9월쯤 그랬었는데 전혀 안 나는 상황에서 천안에서 이렇게 근무를 해서 회사 동료들이 이상하다고 와이프한테 전화하고 서울로 보내고 저는 이제 전철 타고 서울에 와서 이제 119를 와이프가 이제 대절해놓고 이제 있어서 저는 이제 119 타고 병원에서 가서 검사를 했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막 이제 지하철역을 나와서 딱 와이프하고 딸이 있었는데 보니까는 기억이 확 돌아왔어요. 그 전에서 그 2박 3일은 제 기억에는 지금도 생각해도 기억이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병원 가서 순천향대학병원인데 거기서 다 검진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이제 머리나 뭐 이런 쪽에 저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그 전에도 이제 이렇게 마음의 괴로움은 많았는데 그 이후로 이제 그 가슴이 뭐 어떤 이제 뭐 특별하게 일이 없어도 가슴이 이렇게 굉장히 답답하다 하고 가슴이 이렇게 뛴다고 하는 거 그런 게 이렇게 자주 그런 게 있어서 잠을 저녁에 자려면 어떤 한 생각만 이렇게 제 의견하고 다른 와이프하고든 뭐 이렇게 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생각 때문에 잠을 이제 못 자고 거의 뭐 뜬눈을 새는 경우도 많고 그래 않고 이제 또 피곤하면 또 자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아무리 이제 뭐 이렇게 수행 이제 이렇게 하면 받아들여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안 자도 좋다. 그 다음 날은 잘 수 있으니까 뭐 이러면서 그랬는데 회사 생활 하면서도 이제 일이 안 풀리고 이러면 갑자기 이렇게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심장이 뛴다 할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자주 있었어요. 그리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병원까지 가서 이제 그 대학병원에서 다른 건 다 이상이 없었으니까 정신과 가서 보니까 화병이다. 예전부터 갖고 있는 정신과에서 그 화병이라는 신경과에서 얘기를 하시면서 안정제를 줘서 그거 먹으면 조금 도움이 돼서 자고 이러는데 작년에는 또 한번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한다고 이제 하루 이제 다 이제 피우고 근데 대장 한다고 또 다음날 뭐 이렇게 다음날 뭐가 있으면 긴장이 돼서 이제 잠을 잘 못 이룹니다 사실. 그래서는 이제 잠도 한숨도 못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러 갔는데 갑자기 혈압이 너무 높아가지고 안 되겠다고 오늘 못 하겠다고 이제 의사가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누웠다가 일어나는데 이제 한쪽이 좀 핸드폰을 봐도 한쪽은 선명하고 한쪽은 안 보이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의사한테 얘기했더니 큰 병원 가서 이제 다시 또 머리를 찍어보라 해서 이제 뇌졸중 초기 증상이라 해서 제가 실제로 이제 한쪽을 이렇게 만져보면 좀 감각이 문제지더라고요. 그래서 119를 또 타게 됐는데 와이프는 아프다고 불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삼성 강북병원에서 전체적으로 한 4박 5일 입원해서 또 다 찍었는데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뇌 혈류가 흐르다가 그 조그만 이게 좀 막혔을 거다. 뇌 헐증이라고 하여튼 뇌졸중이 일반적인데 가장 미약한 건데 그냥 바로 뚫린 겁니다. 가서 이제 이게 맞아서 뚫렸는지 가다가 119 차 타고 가다가 뚫렸는지 괜찮아져가지고 이제 검사는 또 이상이 없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제 범위는 뭐 그런 것은 다 이상 없다고 하는데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뭐 이렇게 이제 다음날 뭔 일이 있다. 내가 잘해야 될 일이 있다. 어제도 이제 처음 오는 부분이고 고사님 만난다고 이제 와이프의 친구가 이제 친구분이 언니 나이는 이제 좀 많아서 언니분인데 소개를 해서 마음에 이제 그 웅얼이랄지 자라보면서 그런 부분을 다 이렇게 해소를 하려면 털어내야 된다. 그래서는 고사님한테 얘기를 하면 아버지 같고 이러시면서 잘 얘기를 해주실 거다. 그래서 처음으로 오게 됐는데 지금도 그 부분이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도 이 긴장되고 가슴을 이렇게 좀 편안치를 못하고 이렇게 심장 박동이 뛴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그 뭐 신경 안정제라고 이제 아침에 조금 저녁에 이렇게 먹는데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저녁만 잠을 못 잘 경우가 많으니까 먹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이렇게 오늘 와서 또 어떤 내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긴장이 됐는지 아니면 와이프가 이제 이제 좋으라고 얘기하는 말들도 제가 생각, 경험, 지금까지 해왔던 거하고 반대되는 부분이 딱 걸리면 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생각에 그냥 잠자리에서 몰두가 되면 그 생각에서 끊어내들 그러니까 사로잡혀서 벗어나들 못하고 그냥 나를 새는 부분. 근데 이제 주간에는 그래도 이제 그런 일이 있어도 금방 이렇게 이건 생각이구나 하고 바꿀 수 있는데 저녁에 이제 잠자리에 들 때는 그 생각이 이렇게 변화가 바뀌들 않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삶에서 모든 게 이제 회사 생활이나 이런 생활을 할 때 괴로움으로 이렇게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을 굉장히 어떻게든 갖고 싶은 그 욕심인지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제 형제들이나 이렇게 보면 제 형제 6남매인데 저만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원인에서 그럴까 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39에 저를 낳을 때 9수가 있어서 돌아가신다 했는데 저를 낳고 사셨는데 낳자마자 이제 그 어머니가 아파서 저는 이제 던져놓고 어머니 이제 저기 치료부터 뭐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럴 때 이제 저만 이제 또 어머니 모이고 젖을 못 먹고 그 옛날에 이제 소 분이라고 해야 그거 먹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고 이렇게 안정이 안 돼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스스로 해보고 여러 가지 찾아보고 있는데 유도 같은 육남매 중에서 제 성격이 제일 예민하고 뭐 이런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서 좀 그 법안이라는 이름은 어느 분한테 받으셨어요? 제가 이제 어떻게든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저기 정토회라고 법륜스님이 하는 그쪽에서도 몇 년 있었었습니다. 거기 불교대학을 경전받아 나오면서 불교대학을 나오면 수계를 해주는데 법륜스님이 이제 워낙 숫자가 많아서 개개인 이렇게 성향을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주민번호만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게 이제 법안이라고. 그런데 아주 이름을 너무 잘 주신 것 같은데. 그래. 예? 아주 법륜스님 요즘 도가 튀셨나 그렇게 주시게요? 수많은 사람에서 전혀 이제 학생들의 그 성향을 전혀 모르고 그냥 이제 이렇게 하여튼 이 법안의 삶이면은 사실은 그것은 이 문제가 아닌데 스스로 지금 문제라고 규정하면서 오히려 문제처럼 돼버린 경우입니다. 이 법안이라는 것은 뭘 법안이라고 그러느냐? 법안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 삶은 온통 현상 경험 삶이죠. 현상 경험 속에서 현상이 아닌 법을 본다라고 하는 게 법안입니다. 즉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현상으로 드러나는 그 사실을 법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어떤 상황이나 이런 속에서 이렇게 인식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 속에서 이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실의 드러남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이해 상태, 이게 법안이라는 겁니다. 현상은 그래도 이해하는 상태예요. 이런 현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현상이라는 것이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는 이해의 경험 상태. 그러니까 이 현상으로 규정함이 없고 현상대로라는 단정 또는 착각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를 법안이다라고 이름합니다. 자, 아니라는 것은 보임이죠. 지금
이렇게 보인다는 게 현상으로 보이지만은 이 현상은 사실이 아니라는 그 분명한 이해의 상태라면은 요 현상에 구애됨이 없는 삶이 됩니다. 자, 그런 경험 상태에 대한 이름이 법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로 그러시면은 그런 문제들은 하나도 문제가 아닌데 현상을 사실이라고 현상에 매여서 지금 그런 문제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스님이 도가 튀셨는지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들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이름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바로 그런 겁니다. 아주 이름은 제대로 받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뭐 이 법안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 상태는 어떤 것인가? 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어떤 뭐 한 2, 3일 뭔가 기억이 없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예, 전혀 없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어쨌든 그 다음에 또 가령 좌우의 감각이 좀 다른 것 같을 보이는 것도 선명도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또 감각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럴 때가 문득문득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가령 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생각이 있으면 잘 떨쳐지지가 않고 그래서 잠이 안 들고 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경우들이 다 사실은 전혀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가령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일 뿐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그렇게 드러나는 그 사실 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실 쪽이 아니라 온통 현상 그대로가 실제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삶의 불편 또는 뭐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뭐라 그럴까? 기억이 마치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 그렇게 실제로 일어서는 기억이 없었던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저 또한,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저는 국민학교 때인데, 국민학교 때 학교서 수업하던 중에 제가 어떻게 잠에 떨어졌는지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하고 저를 업고, 그때는 이제 아주 촌이니까, 그 면소재지, 그래서 유일한 약방에다가 저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눕혀놓고 거기 뭐 병원도 없고 그런 데니까 그렇게 해서 하루인가 이틀인가를 꼬박 그냥 그대로 누워 있었대요 제가. 근데 사실은 저는 학교 어떻게 갔는지 아무 기억이 없어요. 아무 기억이 없어요. 마지막에 기억이 돌아올 때 기억은 좀 나요. 응? 아직 제가 완전히 날 때 다 이제 그때 비로소 뭐가 들리고 뭐 그랬던 기억은 좀 나는데 전에도 기억이 없으면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다 생활을 이렇게 밥도 먹고 막 다 했대요. 저는 이제 그렇지도 못했지요. 저는 오로지 그냥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수업 중에 어떻게 잠에 들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랬다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뭐 시골에 병원도 없고 하니까 그걸 깨어나니까 그냥 살았죠. 그런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아무 문제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없다라는 거예요. 뭐라 그럴까? 또 이 수행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이 삼매라고 하는 그 이름을 하는데 그 삼매에 들면은 지금 이 순간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여지고 알아지는 것을 마치 전혀 모르는 것처럼 돼요. 단지 뭐라고 그럴까 뭐 가령 빛이면 빛만 알아지는 것 같은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소위 말해서 어떤 이미지면 이미지 요게만 몰입이 돼가지고 마치 다른 것은 알아지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 같아요.
자,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하나의 생각, 어떤 하나의 기억, 하나의 이미지, 여기에 온전히 몰입돼서 지금 이 순간 누가 나를 부르는 줄도 모르고 지금 뭐가 눈이 떠져 있어도 보여도 보인다라고 하는 인식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험은 수행 관련해서 이런 경우는 아주 많아요. 일종의 그런 현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가 있어요. 살면서 어떤 이 이미지가 됐든 어떤 생각에 온전히 몰입돼 버리면은 이렇게 돌아다녀도 지금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리고 하는지는 실제는 보이니까 가서 부닥치고 그러지는 않는데도 자기 자신의 기억은 없어요. 지금 알아진다는 그런 것은, 그런 인식은 없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왜 목류병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목류병을 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돌아다닌다잖아요. 돌아다니는데 당연히 벽이 있으면 벽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벽을 막 뚫고 나가려고 그러지는 않고 이렇게 잘 돌아다니는 거죠, 자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없죠. 기억이 없어요. 자,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어떤 상황이 되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갖다가 뭐 현대의학에서는 이것을 뭐 무슨 이름이라고 붙여가지고 병이라 그러는데 이건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누구나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신병이라는 것은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그런 정신적 상황이 되면은 누구나 그런 현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현상으로 드러날 수가 있어요. 몸이라는 것의 병도 사실은 병이 아니죠. 병이 아니에요. 당연히 봐요. 가령 이 물속에 무슨 약품을 넣으면 물이 막 부글부글 끓는 그 약품이 어떤 게 있어요? 염소가 그러나? 그런 뭔가를 물속에 알약 하나 넣으면 막 부글부글 끓는 게 있잖아요. 비타민도 그래요? 네, 왜? 자, 이건 물질이고 이래요. 자, 요런 두 개가 이렇게 만나는 상황이 되면 그런 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그게 몸속에서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우리 이걸 뭐라고 그래요? 병이다 그러겠죠. 응? 병이다 그럴 거예요. 사실은 암이라고 하는 것 또한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몸 안이든 몸 밖이든 우리가 저 나무에 뭔가 혹도 생기고 나무에 어떤 게 나오면 우리는 그걸 이 나무 학자들은 병이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면 그냥 이런 현상이고 저런 현상일 뿐이 그잖아요. 몸이라는 것도 물질이기 때문에 어떤 가령 바이러스가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감기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밖에도 가령 그런 바이러스와 어떤 상황이 되면 그런 현상이 드러나는 거죠. 그냥 그런 현상일 뿐인 거예요. 그걸 병이라고 규정하는 이게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무조건 그냥 살아라 이런 말하고는 달라요. 그런 말하고는 달라요. 그럼 우리가 비 오면 무조건 비 맞고 살아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산 쓸 일 있으면 우산 쓰면 되는 거고, 가령 비 오면 비 입으면 되는 거고, 어쩔 수 없으면 비 맞으면 가서 세탁하면 되는 거, 이런 듯이, 가령 그런 것이 있으면은, 병원에 가서 처리할 거면 처리할 거지. 이게, 가령 있을 수 없는 상황.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될 것.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이런 것이란 거예요. 술만 먹으면, 어떤 술 많이 먹어서 어떤 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이러면은 술병이 아니라 술을 먹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름진 음식 많이 먹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병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면은. 정신 현상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이 생각이 너무나 사실 같으면 사실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 상태면은 그러면 이게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그냥 행동으로 나올지 않을 정도면은 그냥 생각으로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겠지만은, 예를 들면 지금 누군가가 저 사람이 꼭 나를 두드려 패려고 오는 것 같아. 왜? 저 사람이 보니까 몽둥이도 하나 들고 오고, 사실은 저 사람은 저 뒤에 뭔가를 보고 가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이리 앞으로 쫓아오니까 저 뒤에 있는 줄은 모르기 때문에 꼭 나한테 쫓아오는 것 같아. 나를 두드려 팰 것 같아. 그 생각이 사실 같으면 어떻게 돼요? 맞기 전에 두드려 팰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황당한 거죠. 자기는 나 때리러 온 게 아니라 지금 저 뒤쪽에 지금 뭐 문제가 있어서 막대기 들고 쫓아가는데, 응? 내가 가는 사람 갖다가 두드려 패. 자, 이런 일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는? 사실은 지금 내 생각이 사실 같은 것이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막대기 들고 쫓아오는데 나를 두드려 패려고 오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면은, 요 생각이 사실 같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럼 저 사람은 막대기 들었으니까 나는 그냥 뭐예요? 막 곡괭이 들고 두드려 패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은 현상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막 덩치도 크고 도대체 내가 그렇게 해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과 답답함과 미칠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런 상황이면은,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이 사실 같으면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는 건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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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그거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예. 자, 좀 더 들어보셔야 돼요. 좀 긴 거 같아도 여러 경험을 통해서, 아, 이것이 어떤, 뭐라고 그럴까, 어떤 상황이 되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현상일 뿐이구나라는 것이 분명히 해줘야 돼요. 응? 또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어릴 때 이제, 그 아버지가 면회 다니셨는데,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월급쟁이다 보니까 남은 시간에는 뭐 물고기 잡으러 가고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들이 셋이 있는데 아들 셋 데리고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그때는 이래 물을 막아놓고 물을 뺀 다음에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시골에는 뭐 물이 여러 갈래니까 한 갈래 막으면 되니까. 그러면은 그때 피렘이라고 하는 이 물고기를 물이 얕아지니까 이제 막 쫓아잡으려고 우리가 막 쫓아다닌 거예요. 쫓아가다 보면 이 피레미가 도망가다가 그러니까 팍 죽어버리는 거예요. 잡지도 않았는데. 이 피렘이라는 것은 막 잡으러 쫓아가다 얘가 어디 도망갈 데가 없다 생각하면 스스로 죽어버려요. 잡지도 않았는데. 아직 잡히지도 않았는데. 이게 뭐예요?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그 압박감에 스스로 견딜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스스로 어떤 뭔가 예를 들면 어떤 현상으로 마치 예를 들면 뭐 핏줄이 터진다든 그 안에서 뭐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이 돼서 스스로 죽는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거는 스스로의 압박감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 자, 결국에는 피렘이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이 없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요리 가면 요렇게 도망가잖아요. 만약 생각이 없는 놈이라면 도망가겠어요? 요렇게 도망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가면은 뭔가 나름으로는 저렇게 도망가면 되겠다. 이렇게 도망가면 되겠다. 우리 생각처럼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뭔가가 있으니까 요렇게 가면 요렇게 도망가고 이러는 거죠. 요렇게 잡으려고 하면 요렇게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또한. 그러니까 그것 또한 어떻게 돼요? 도망가다가 살려고 도망을 가는데 어느 순간 도대체 이제 도망갈 데가 없다라고 생각되면은 이 살고 싶은 마음인데 절망으로 인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다. 우리가 이제 표현하자면은 답답해서 미칠 것 같다. 그냥 두려워서 미칠 것 같다. 라고 하는 상황이 되면은 자, 몸에서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스스로 죽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되면은, 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밖의 환경과 자기 내적인 어떤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되겠지요. 물론 그런 상황에서 다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잡힐 때까지 안 죽는 놈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환경은
같아도 내적인 상황이 다름에 따라서 어떤 일어나는 현상은 달라질 수가 있지만은 결국엔 이 두 개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공포증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 하면은 이 폐쇄 공포증 같은 게 있었어요. 어릴 때 제가 우리 그때 국민학교인데 국민학교 때 이 교실에 이 나무 교실이었고 바닥이 나무 판때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틈도 있고 어떤 때는 뭐 부서진 데도 있고 그런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연필 뭐 이런 거 하다가 그 쏙쏙 잘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그 구멍으로 들어가서 그런 것을 주워가지고 나오는 구멍으로 들어갔는데 밑에는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구멍이 요만한 구멍이 곳곳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 기어 들어가다 끼어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해가지고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근데 이게 나오다 그랬으면 좀 더 됐어요. 들어가다 그러니까 안에 캄캄한 데다가 끼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니까 와 이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아마 그랬으면 정말 미쳐서 돌아버리든가 스스로 죽었을 거예요 아마. 어쨌든 그 경험 있고 난 다음에 저는 이 좁은 구멍에 들어가는 게 엄청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학생 때인가 저기 단양 고수굴에 갔는데 그때 지금은 고수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이게 채 많이 개발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어서 좁은 것을 기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데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그 들어가면은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꿈까지 그런 꿈을 많이 꿨어요. 이게 어디 들어갔는데 이게 캄캄한 좁은 그 통로로 들어갔는데 이게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꼭 끼어가지고 낑낑대다가 잠깨는 이런 꿈도 많이 꿀 정도로 아주 그게 저는 공포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만 되면은 막 답답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꿈속에서도 막 낑낑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상황이 문제는 이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꿈속은 실제 경험이 아닌데도 그런 생각만 들어도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는 이런 것은 아까 이제 뭐 우리나라도 스님들이나 수행자들이 삼매 경험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은 많이들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이 목류병이라든가 이런 건데 그것이 아니어도 그런 경험자가 있어요. 최근에 명상마을에 온 젊은 친구도 이제 20대인데 어떤 이 상황에서 가령 뭐 옷을 갖다가 젊은 여자애가 옷을 다 벗어 던지고 가령 어떤 어떤 뭐 그런 뭔가 이 퍼포먼스 같은 일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강제 입원되는 그런 일도 있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자, 그 산매에 들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니 그거는 산매에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생각에 몰입이 되면은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병원에서는 뭐 이 조울증, 조점, 울증 그러는데 대화해 보면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그래도 특징은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잘 빠진다는 그런 것은 있어요. 그것은 병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그 생각이 사실 같다라고 하는 착각 상태가 남들보다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그런 상태가 좀 강하다라는 그런 차이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병이냐? 그건 병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그것이 꼭 사실 같다는 이것일 뿐인 거예요. 그 순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누구에게나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떤 현상은. 이 몸의 그냥 어떤 동맥경화증이 됐든 또는 이 뭐 핏줄이 막힌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뭐라고 그러나 뇌경색이라고 하는 것이 됐든 사실은 병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되면 그런 현상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름진 음식 많이 먹었어. 피가
뭐 기름져서 떡지면은 조그마한 데는 통과하지 못하고 그런 일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상황인데, 그런데 핏줄이 융통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또 그래도 넘어갈 텐데, 핏줄까지 경화된 현상이 일어나면은 깨지든가 터지든가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 터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다 그런 것이 뿐이죠, 사실은. 온 우주 만물 만상이 다, 모든 자연현상이 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니 그거는 뭐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신적인 현상도 마찬가지. 몸이라고 하는 물질 현상도 마찬가지. 그런데 문제는 왜 괴로운가? 다 그럴 뿐인데, 누구나 그럴 뿐인 건데, 왜 괴로운가? 그것을 병이라고, 비정상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괴롭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가령 병이다 또는 뭔가 뭐 기적이다 또는 가령 뭐 운이다, 뭐 좋은 운이다, 나쁜 운이다 라고 쌓는 이런 모든 것은 도대체 그런 일이 일어나는 요 원인과 결과에 이르는 요 과정을 모르는 경우에 그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즉 운이라는 것은 없는 거죠. 왜? 원인과 결과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일어날 원인이 되면 그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관계에서 운이라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는데도 시험에 됐어. 이런 운인데 공부 안 하고 시험에 되는 이런 운은 없어요. 자, 그런데 물론 연필을 잘 굴려서 됐다면 이거 운이라고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예, 이런 운은 운이 아니라 시험 된다는 게 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결국. 그것은 아는 게 알아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합격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래서 된 거면 앞으로 괴로움의 원인이 될 뿐인 거예요. 그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모르면서 합격됐다면 그거 가서 공부를 따라갈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사는 게 괴롭게 되는 거죠. 응? 네. 어쨌든, 자, 그래서 운이다, 불운이다, 또는 뭐 기적이다, 이런 것은 도대체 이 원인과 결과의 이 과정을 몰라서 그런 말들이 있는 거지. 안다면은 기적도 없고, 신비도 없고, 운도 없고, 그런 거예요. 당연히 나쁜 운도 없고, 좋은 운도 없어요. 모든 것은 전부 다 자연 현상일 뿐인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 모든 것은 내가 자초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이라고 착각된 이런 착각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모든 괴로움은 요 착각의 현상이에요. 즉, 요 착각을 불교에서는 무지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무진가? 뭐가 무진가? 자, 우리가 삶의 내용이라는 것, 경험 내용이라는 것, 이런 것은 전부 현상인데 요걸 사실이라고 하는 요게 무지라는 거예요. 요게 실제라고 하는 요게 무지라는 거예요. 뭐라 그럴까? 지금 요 손이 이렇게 보이는데, 요 손을 실제다. 이거 실제 아니냐? 실제다. 근데 이게 정말 실제인가? 우리 육안으로 보면 실제 같은데, 요걸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현미경, 배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요런 형상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요 뼈라 이런 것 또한 다 형상 자체가 없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요게 실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게 돼요. 자세히 보면 그래요, 오히려. 그러니까 현상대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물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겠죠.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드러나지도 않겠지. 자,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이는 대로도 아니, 보이는 내용대로가 아니, 보이는 내용을 유관이다 그러고 이 유관으로 보이기는 해도 이게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이해 속에서 요것의 경험 상태를 법안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유관으로 보이는 이것 가지고 사실이다라고 착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떠하든 이런 데 대해서 신경 쓰이고 괴롭게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가령 예를 들어서 왼쪽과 오른쪽의 감각이 다르고 좀 그렇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되면 그래요. 어떤 상황이 이게 뭐 가령 이쪽 반에 따라서 요쪽 경험 상태가 그러니까 요쪽 반신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몸이라고 하는 것의 그런 이 운행 상태라고 그럴까? 뭐 기의 흐름의 상태라고 그럴까? 요게 문제가 있으면은 요쪽 반의 어떤 인식 상태가 분명치 못하게 된다든가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말들이 결국에는 몸의 어떤 상황이 되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요쪽 상황에 따라서 요쪽이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요쪽과 요쪽이 다 똑같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가서 시력 검사를 해보면 똑같지 않죠. 똑같지 않아요. 자, 이런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현상인데 어떤 예를 들면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다든가 또는 술을 많이 먹었다든가 또는 소위 말하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든가 그래서 몸의 긴장 상태라는 것은 마치 동맥경화처럼 경화와 같은 긴장이라면 뻣뻣해지는 거예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긴장이라는 것이.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피가 통과할 수 있는 것도 요게 딱딱해지고 긴장으로 뻣뻣해지니까 이게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전부 다 그냥 그런 현상일 뿐인 거예요. 그런 현상이라고는 알겠는데, 예. 한 2, 3주 전에도 제가 이제 회사 다니는데 이제 회사 사장하고 다이렉트로 업무를 하는데 굉장한 뭐랄까 안 좋은 소리를 들으니까 제자리에 와서 갑자기 이제 뭐 어떨 때 머리가 하얘진다고 하는데 그 하얘지는 게 아니라 예전처럼 이렇게 머리가 갑자기 한 2초, 3초 싹 바뀌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이. 그래서 또 이렇게 이상해지나 보다 하고 고개를 흔들면서 탁 했더니 제대로 들어왔는데 그것도 제가 2, 3주 전, 그러니까 제가 지금 1년에 한 번씩 지금 그 재작년에 한 번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는 이제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한 2, 3주 전에 또 제가 이제 저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이제 회사에서 많이 받아서 회사도 지금 이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은데 또 그만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것은 결국에는 점점 어떻게 보면은 악화되는 것 같지요. 사실은 더 민감해지는 것 같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건 착각이고 망상이다. 이렇게 제가 그냥 고개를 흔들면서 제끼려고 합니다. 저 그래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자, 그것이 왜 착각인지, 왜 망상인지가 분명해야 해결되는 거지. 그걸 또 착각이다 규정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 자, 오히려 규정은 제일 처음에는 마치 내가 내 자신의 체면을 그런 것 같이 해가지고 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계속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더 예민해지고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벌써 그것이 착각이라고 규정하는 그 자체가 벌써 그것이 지금 뭔가를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착각이라고 규정해가지고 자꾸 뜯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착각이라면은, 정말 착각이라면은 어때요? 문제 되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착각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떨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문제라고 규정해버린 꼴이기 때문에 사실은 점점 아무 효과가 없어져요.
오히려 더 민감해져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긴가민가했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은 그래가지고서는 더 악화될 뿐인 거예요. 점점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자, 문제는 착각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착각이라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문제될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착각이라는 것은 문제될 것이 아니라는 자각이지. 응? 착각으로서 착각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떨쳐버리려고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문제예요. 떨쳐버리려고 착각이라고 하면서 떨쳐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이거는 진짜 문제가 이제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 착각이란 말은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문제가 아니라는 그 자각을 착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떨치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야 비로소 크람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뭐라 그럴까? 우리가 머릿속이 하얘진다는 것은 뭘 잔뜩 가령 사장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준비를 잔뜩 해왔는데 갑자기 사장이 엉뚱한 걸 물었어요. 나는 이걸 준비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준비도 안 했는데 요걸 하려고 한 여기에 빠져가지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머리가 하얘진 것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갑자기 이제는 그건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당신이 준비해온 거 한번 이야기해봐. 이렇게 여기 당황하니까 준비해왔던 것도 그만 하얘져 버린 거예요, 이제. 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긴장은 더 강해지고, 그러면은 뭐라고 그럴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데 내가 준비해 온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계속해서 지금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준비한 것을 잘 기억했다가 잘 이야기하려고 여기에 빠짐이 없다고 한다면은 사실 사장이 물은 것은 지금까지 경험에 따라서 잘 모르겠을 수도 있는 거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그런 거고 안 그러면 이런 거라고 경험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내가 뭔가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긴장이나 또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기억해 왔던 것도 순간적으로 또 이것도 기억이 안 나버리게 된 거예요. 자, 점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어차피 우리는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고 아는 것은 아는 거예요. 사실 모르는 것을 아무리 달달 외워가지고 가서 이야기하려고 해도 내가 모르는 것을, 이런 것을 암기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아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말이 바뀌어서 질문을 하면 금방 또 모른다는 게 타로나버려요. 자, 그래서 그런 삶은 끝없는 불안의 삶이에요. 사실은 회사 일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지금까지 경험을 가지고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험으로 아는 거면 아는 거고 모르는 거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면 될 텐데 뭔가 나를 어떻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법안님은 어떤 경험 상태가 되고 싶고 어떤 나가 되고 싶고 또 어떤 나로 보이고 싶고 어떤 나로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알아주기를 바람이 너무 커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려고 하면 가령 건강 상태도 어떤 건강 상태가 되고 싶고 또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이게 너무 강해서 지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때문에 그렇다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런 거는 상관없이 산다. 산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떤 상을 내가 어떻게 회사에서 보이고 싶다. 이런 생각 자체를 그러니까는 이제 하는 말씀하시는데 예전에 그랬다면 지금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놓아버렸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예. 자, 좋습니다. 저 그렇게 안 살려고 하고. 자, 그런데 문제는 네.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 경험으로 인해서 어떤 생각이 들면은 그냥 그 생각대로 하는 이런 상태가 돼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려고 하든 안 하든 그 순간에 그 생각대로 하는 상태가 되어지면은 하려고 하는 거와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왜 자꾸 악순환이 되는가?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나 사실은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악순환이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고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왜냐면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내가 잘 보려고 함도 없고 내가 어떻게 되려고 함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상태가 안 되려고 함이 있는 거예요. 이 안 되려고 함이나 되려고 함이나 그 정도의 따라서 그런 것일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예. 자, 이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러니까 착각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왜 착각인지가 이해가 돼야만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까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원한이라는 것이 부모를 죽인 그 일로 인한 것인가 아니면은 부모를 죽인 그 일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생각에 따라서의 일인가? 그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원한 자체가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이해가 됐습니다.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머리로 이해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원한을 뭐 용서한다 안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게 되죠. 이와 같이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떨어내려고 또는 착각일 뿐인데 생각일 뿐인데라고 대니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생각일 뿐이라고 한다면은 생각이라는 것이 심각한 게 전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냥 일어났다 사라질 뿐인데 그걸 뭐 떨어내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죠. 이 원한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애초에 실제 죽음이 원한이 아니니까 이 원한이라는 것은 그냥 생각일 뿐이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뭐라고 할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이미 원한이 아닌 거예요. 그만 이해가 있는 순간 자 착각이라는 이해가 있는 순간 착각이 없는 거지 착각이라고 이야기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그게 이제 가령 머리로 이해가 아니라 실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 그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어떤 노력도 필요 없이 그런 현상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지고 자 이제 그래서 만약 그런 현상이 한번 일어났더라도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뭐 일어날 수 있는 일 어떤 현상일 뿐 바람이 이렇게 불기도 하고 저렇게 불기도 하고 그냥 그런 현상일 뿐 이라 된다면은 악순환이 되지 않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현상도 점점 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은 왜 일어났어요? 긴장으로 인해서 핏줄이 딱딱해지는 것 같이 굳은 것처럼 되어지니까 그런 이렇게 가령 순간적으로 어지럼증이 난다든가 또는 뭔가 보이는 상태가 이런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긴장이 없으면은 그런 착각으로 인한 긴장이 없으면은 요 상태가 굳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지러움이 있으면 그냥 통과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을 일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긴장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긴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게 긴장인 거예요. 또 다른 긴장인 거예요. 긴장은 그냥 일어났던 건데 긴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자체가 긴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자, 하여튼 봐요. 잠이 안 온다. 네, 저녁에 누웠는데 뭐 한 소리 들으면 그 생각으로 이거 저기 그냥 생각으로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자려고 하면
안 온다 그러면 안 오는 걸 받아들여서 앉아도 좋다 괜찮다 이래도 또 안 되고 예. 그래요. 받아들이려고 함도 함이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고 예. 잠이라는 것은 왜 옵니까? 잠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한다라고 함이 없는 상태면은 그게 잠이라는 상태예요. 근데 받아들이려고 함이 함이기 때문에 오히려 잠이 안 오게 되는 거예요. 낮에는 그래도 그게 잘 되는 것은 낮에는 이게 보였다가 저게 보였다가 보이는 게 강하면은 그쪽으로 생각이 작용되기 때문에 요 생각은 금방 다른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없어진 것처럼 돼버려서 잘 해결이 돼요. 근데 밤에는 보임도 없고 다른 특별한 들림도 없으니까 한 생각이 일어나면 요 생각을 가지고 씨름을 하니까 요 생각에 대해서 또 뭔가 일어나고 또 뭔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안 없어지고 끝까지 있어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생각은 어차피 그 생각도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있다면은 그냥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없애려고 하니까 더 강하게 느껴지고 없애려고 하는 요것도 생각이 되고 또 그런데 잘한다면 또 다른 생각이 들고 끝없이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라는 것은 온데간데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봐요. 만약에 생각일 뿐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장바닥에 가면은 어때요? 시장바닥에 가면 막 온갖 욕설 소리가 들리고 온갖 소리가 들려도 우리 시장바닥에 가면 그런 소리가 전혀 뭐 이 방해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거슬린 거 그런 것도 없죠. 그와 똑같아요. 생각이 아무리 일어나도 아무리 들어도 사실은 바로 그런 경험 상태 일때 생각일 뿐이라고 대뇌해줄 필요도 없이 생각이라는 것은 전혀 불편 요소가 되질 않아요. 자, 그런 상태는 우리는 봐요. 아무리 시끄럽더라도 잠이 잘 올 수도 있어요. 저도 시끄러운 데서도 잘 잤는데 이게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니까 그 핸드폰 그 충전기가 하나밖에 없어 제 거 꺼냈더니 하나 마치 이제 자려고 했다가 그걸 하나 찾아오라 해서 이제 자야 되는데 오늘 또 이렇게 했는데 그게 꼬리를 물고 이렇게 이제 그 부분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인데. 예.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뭔가 주어진 일이 있다면은 어떻게든 잊어버리지 않고 완수해야 된다고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뭔가 그런 강박관념처럼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그런 사람 어떻게 보면 일 잘하고 또는 완벽하고 실수 없는 뭔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했던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그러함이 아주 모범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됐을지 모르지만은 가령 그러함이 쌓여서 사실은 스스로는 이런 이제 긴장, 스트레스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쌓이면 더 이상 가령 핏줄이 어느 정도가 되면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듯이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게 현상으로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던 그게 역시 그런다고 해서 달라지나? 그대로 있기 때문에 가령 뭔가 그런 소리를 하나 들었다면은 야,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와. 저 어디 가면은 꼭 충전기를 배터리로는데 충전기 잘 챙겨가지고 와. 이러면 요게 계속해서 잘 챙겨야 된다고 하는 요게 계속 뱅뱅뱅뱅뱅뱅 돌아서 여기에 매가지고 지금 보이고 들리는 여기에 집중이 잘 안 되는 이런 상태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뭔가에 충실하려고 하는 또는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어떻게 상대방의 믿음,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거기에 깨지 않으려고 하는, 뭔가 신뢰를 깨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함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러함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또 이제는 좀 긴장감을 갖지 않고 사람이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상황이 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생각이 들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라고 하려고 하면 이제 그러지 않아야지라고 하는 요게 또 반대로 또 작용과 반작용처럼 그게 강했던 것만큼 또 이게 강해져 가지고 똑같은 그런 현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악순환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이해는 머리로서 이해가 아니에요. 이 원한을 갖지 말자. 원한을 가지면 내가 괴로워. 그리고 악순환 되잖아. 들어보면 악순환 되잖아. 그러니까 원한을 갖지 말자. 아무리 안 가지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나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 원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 그러면은 원한을 갖지 말자라는 것이 아무 필요도 없이 원한이라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용서하고 말고가 아닌 그러한 상태지요. 그러니까 용서 안 한다는 것도 아무 문제가 아니게 되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문제니까 그런 문제가 그렇다는 것을 이제 어쨌든 좀 납득이 되신다면은 실제 삶에서 그것이 한 번씩 자각이 되고 그러면서 뭐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아니게 될 거예요. 뭐 잠은 꼭 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잠은 오면 자는 거고 안 오면 안 자는 것이 잠이라는 것은 꼭 자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또 잠이. 그러니까 잠 못 자는 사람의 특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불면증이라고 오는 사람들의 한결같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잠 자려고 한다는 거예요. 잠 자려고 하는데 강박관념 들린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잠은 더 안 올 수밖에. 불면증이라고 잠 때문에 괴로워서 온 사람들은 딱 공통적인 특징 하나는 잠 자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은 뭐예요? 잠이라는 것은 오면 자는 거고 안 오면 안 자는 거다. 잠이라는 것은 꼭 자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 이야기부터 해요. 근데 잠을 마치 꼭 자야 되는 것이냐, 어떻게 해도 자야 된다는 것이냐, 이러니까 잠은 안 올 수밖에 없어요. 잠을 안 자면 다음날 이렇게 좀 피곤하고 힘드니까. 예, 근데 그건 생각이. 다음날 잠 잘 와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못 잤으니까. 사실은 잠이 안 올 때 안 자더라도, 일하다가도 깜빡 졸리면 깜빡 자고 나면 마치 1시간 잔 것처럼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응? 그래서 잠이라는 것은 오면 자는 거고, 내일을 위해서 이 삶이 또 힘들고 그런 사람이 또 특징이 있어요. 항상 지금을 살지 않고 맨날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요. 그런데 봐요. 내일을 걱정하면 내일 가면은 오늘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을 살아야 될 텐데 그때 가면 또 내일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봐요. 지금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상태를 점검할 수가 있는데 내일이라는 것은 현실도 아닌 걸 가지고 어떻게 점검을 해요? 그러니까 맨날 걱정하고 이게 끝없는 그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끝없는 긴장의 연속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밖에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밖에.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면 돼요. 그냥. 내일 가면 오늘이 돼요. 그러면 오늘에 충실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끝없는 내일 생각에 매여 살아요. 근데 끝없이 내일 걱정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오늘 사는 줄을 몰라. 그러니까 온통 관심은 내일에 가 있어. 잠은 지금 이 순간의 일이고 잠을 못 자서 벌어질 일은 내일의 일이에요. 근데 내일이 오늘이 되면은 지금 이 순간의 일이 사실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잠이 오면은 자면 되는 거예요. 뭐 거기서 앉아서 쪽잠을 자든 아니면 이러다가 껌뻑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 정도 융통성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상습적이면 모르겠는데, 자 이제 그런데 오히려 내일을 위해서 오늘 잠자려고 하면 오늘 잠이 계속 안 오게 돼요. 그럼 끝없는 악순환이 돼요. 그런데 한 번 잠이 안 와서 그래, 뭐 잠이랑 오면 자는 거고 안 오면 뭐 그만인 거지 뭐. 그래서 내일 갔어요. 그런데 대신에
낮에 좀 졸렸어요. 그래서 깜빡깜빡 졸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저녁은, 내일 저녁은 이제는 당연한 거예요. 잠 오면 자는 거, 안 오면 안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면은 잠은 오게 돼 있어요. 이제 또 신기하게도 이제는. 왜? 안 자려고 하면 자려고 함이 없기 때문에. 자려고 함이 없으면 잠이 와요. 안 자려고 해도 잠은 오고, 자려고 해도, 안 자려고 할 때는 또 졸릴 때도 있죠. 그것은 뭐예요? 잠이 일어날 상황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잠이라는 것은 어떤 이 피곤하다든가 해서 굳이 말하자면 우리가 배가 고프면 음식이 땡기잖아요. 뭔가 필요하면은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의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몸에서 뭔가 영양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즉 우리가 숨을 참으면은 숨을 들이쉬라 압력이 강한 것은 그만큼 몸에 그것이 허기진 갈증이 일어나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몸이 어떤 상황, 즉 잠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이 몸의 욕구, 이 필요성이, 우리가 숨이 100m를 달리면은 산소가 많이 필요해서 숨이 막 빨리빨리 이러고 크게 일어나듯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잠이라는 것도 그와 같아서 어떤 이 피로라든가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런 요구가 스스로 일어나져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게 더 강한데 자면은 안 돼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다고 해서 잠이 안 오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생각이 더 강해야 돼요. 그런 욕구보다 생각이 더 강하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순간 졸면 죽여버려 하고 칼을 여기다 대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요 지금 자지 않아야 된다는 이게 더 큰 욕구 또는 이 필요성으로 자각된다면 그럼 잠은 온데간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한은 큰 쪽으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을 뿐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려고 함이 없으면은 사실 잠은 오게 돼요. 도대체 불면증 때문에 삶이 너무나 괴롭다라고 하는 저 원광대 교수 한 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도대체 잠을 못 자서 미치겠다고, 어떻게 뭐 불면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데 어째야 불면증이 해결되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잠을 진짜 한숨도 못 자요. 그러니까, 그런데 마누라는 나보고 어떨 때는 코를 드르륵드르륵거리고 잘 잤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도대체 잔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러는데 와이프가 코를 드르는 걸 잤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그렇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봐라. 당신은 뭐예요? 이제 그때는 포기해가지고 잠자려고 하면 없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어가지고는 코를 드릉거리고 잘 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그 자야 된다는 생각에 빠졌기 때문에 요것은 마치 알아지지 않는 것 같게 되는 거예요. 못 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왜? 자, 그래서 뭐냐면은 자려고 하는 이게 너무 강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러다 보니까 자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게 피곤해가지고 어느 순간 이게 없어져 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어서 코를 드릉드릉 거리면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깨어나자마자 또 요 생각이 들어가지고는 마치 잠잤다라고 하는 이것은 잔 것 같지가 않고 아직도 못 자고 있고 한숨도 못 잤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작용되고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삶이 심각한 사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결같이 그런 사람의 특징이, 아니 그런데 우리 마누라는 나보고 코를 드릉거리고 잤다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그 봐요. 이제 우리가 잠을 자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피곤해져가지고 이제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느 순간 잠자려고 함이 없으면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이 너무 빠져가지고는 그것은 기억이 나지 않고
못 잤다라는 그 생각에만 또 빠져 있어가지고 한숨 못 잤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잤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에 그 생각의 느낌으로 피곤한 거예요. 삶이란 것이 이래요. 거짓말 하셨네. 응? 거짓말 하셨네. 잘 착각하시네. 잠깐 다 주무시고 잘 주무시고. 아니 뭐 맨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순간순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잔자고 그렇습니다. 잔자고 그런데 그 부분 예. 자, 어쨌든 그 생각, 결국에는 생각일 뿐이다라는 이게 아니라 왜 생각일 뿐이라고 하는지, 도대체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냥 머리로서의 이해가 아니라 내 삶으로 보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이런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은 아무 문제들이 아니에요. 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그 이해가 분명하다면은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도 않을 거예요. 물론 어떤 현상이 되면 그럴 수는 있어요. 상황이 되면 그럴 수는 있어요. 그건 누구나 그래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일어나는 일, 문제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왜 생각이 생각일 뿐이라고 그러는가? 자, 바로 생각이란 모순이죠. 모순이. 자, 봐요. 아버지를 죽인 원수, 그래요. 아버지를 죽인 원수. 그런데 어떨 때는 아유, 내가 차마 죽이지를 못했는데 정말 잘 죽여준 은인,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모순이잖아요. 아버지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것은 전부 원수인가? 아니, 은인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모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인 원수라고 하는,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원수라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요 생각은 요 생각대로라고 규정할 수 없는 생각이에요. 즉 이런 모순이 있으니까 삶에서는 이런 모순이 알아지는 경험이 많죠. 모순이 알아지는 경험이 많은 거예요. 사업에 망한 것이 전부 괴로움일까? 부부사는 사업에 쫄딱 망해서 가진 모든 것을 다 날렸으면은 그러면 지금 완전히 괴롭게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괴로움과는 거리가 멀고 있었던 때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자유라고 하는 삶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사업 망한 게 바로 괴로움이다 규정할 수 없는 거죠. 자, 실제로 모순이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렇다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부도나서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고 고생이 좀 되는 분들. 자, 그러니까 반드시 사업 망하면 다 괴롭게 된다는 것은 괴롭게 된다고 규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모순이기 때문에 그 생각대로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같은 일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다. 예, 실제로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같은 것 같아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똑같은 사람은 단 두 사람도 없어요.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떤 요것에 대한 생각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면은 어떤 생각으로 요걸 규정할 수가 있겠어요? 예. 자, 그것이 분명하다면은 어떤 생각도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은 생각일 뿐이라고 되뇌일 필요도 없죠. 생각이란 그런 건데, 이제. 응? 그렇죠? 그 이해가 분명하다면은 생각일 뿐이라고 되뇌일 필요도 없어요. 자기한테 직접적일 때는
아까 말씀하신 처럼 뭐 가를 들이대고 뭐 이렇게 직접적일 때는 이제 그게 다 다르지만 각자가 규정할 수는 없지만 직접적으로 자기한테 다가왔을 때는 자기는 예, 뭐 그때 또한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 내용을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결정돼요? 역시 그 이전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이전에 자각의 경험이 많다면 그 순간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이전에 착각의 경험이 많다면 그 순간도 착각이 될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순간에 내가 착각하려고 해서 착각한 게 아니고 착각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서 착각하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니죠.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그 또한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칼을 갖다 대는 상황에서도 과거의 경험에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각의 경험이 한 번, 두 번 있다 보면은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도 착각에 빠짐이 없는 그렇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빠진 경험이 많으면은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이전에 이제 그것이 그런 거구나. 자각의 경험이 많아지면은 그때 또한 이제 착각이 아니게 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역시. 자, 근데 이제 이치적으로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이치적으로 설명하면. 자, 요게 보여요. 요것의 경험은 보임의 경험이죠. 오늘 요거 봤다 이래죠. 요거 봤다 이래요. 오늘 그 가서 요거 봤다 그래요. 자, 보임은 눈의 경험이 요거예요. 자, 그런데 요것이 지금 색깔이 어떻고 모양이 어떻다는 것은 요 눈의 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요걸 생각이라 그래요. 보임이 없는데 생각은 있을 수가 없죠. 요것에 대한 생각이 있을 수가 없죠. 자, 눈의 경험이 있으니 요건 색깔이 검은 색깔이고 뭐 모양이 어떻고라는 생각이 일어나요. 근데 이 생각은 요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냐? 아니,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면은 뭐예요? 요 지금 보임은 요게 보인 건데 실제로 생각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요 보임이 해석이 돼요. 그러면 도대체 이 보임에 대한 그와 이 생각은 딴 거에 대한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대로 지금 보임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이거는 지금 이게 이렇게 그럼 보인 것은 보인 거냐? 생각으로 해석된 거예요. 우리의 인식은 지금 인식대로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인식은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생각도 여기서 일어난 일이고 그럼 여기서 인식된 게 요게 해석돼서 인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대로 이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인식대로 이거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그렇죠. 그래요. 봐요. 자, 보임과 다 똑같은 이치인데 손으로 이렇게 안 보이는 상황에서 이게 뭐지? 이래요. 이게 뭐지? 이렇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자, 이것의 경험은 이제 요게 직접 경험이죠. 요게 직접 경험이에요. 요 경험, 이게 뭐야? 이러면 당연히 안 보일 때는 이게 뭐야? 이게 페트병인가? 무슨 병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불확실한 생각이죠. 확실한 생각이 아니죠. 찾아보니까 이제 이거예요. 보이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자, 요럴 때는 우리는 요것의 경험, 요게 직접 경험인데, 요거 직접 경험인가 봐요. 생각이 뭘까? 그런 걸까? 페트병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러니까 요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확실히 이 경험과 이 생각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겠죠? 보임이라는 것도 사실 똑같은 이치예요. 요게 보이는 것은 눈 망막에 상이 맺혔어요. 자, 그러니까 똑같이 뭐지? 이게 지금 보이는 이게 뭐지라는 게 한 번도 이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봐도 똑같이 이것처럼 똑같이 뭐지? 이게 뭐지? 아프리카 사람이 콜라병을 보면 이게 뭐지? 이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딱 보면 콜라병
이러지만 그 사람들 이게 뭐지? 보여도 그런 거죠. 경험이 그러니까 요 보이면은 콜라병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뭔가에 보임이었어요. 그러면 콜라병이니 뭐 코카콜라병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망원경이니 뭐 어쩌고 한 것은 뒤에 일어난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결정이 돼요? 콜라병을 앞에 본 적이 있고 들은 적이 있는 놈은 콜라병이라고 들 거고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뭐지? 이렇게 했죠. 그거 봐요. 요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면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생각이 작용되겠지요? 그런데 분명하죠. 요거 보이는 요것에 의해서 생각이 결정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생각대로 이걸 그렇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치가 분명하면은, 이런 게 분명하다면은, 어떤 생각에도 미혹되지 않고 휩쓸리지 않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실제 경험에서 일어나는데 바로 요 생각대로라는 착각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면은 이것이 분명한 자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경험 상태를 무주상이라는 이런 경험 상태를 수행이다, 도다 그런 경험 상태면은 자각, 깨달음이 일어난다. 그럼으로써 삶의 괴로움은 얻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다 이러한 이치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이것은 그 병이 뭐 병 때문에 그래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볼 때마다 자꾸 불쾌한 생각이 자꾸 일어나요. 그러면 그 병을 보이는 걸 치우고 싶잖아요. 예, 그런 병이 이제 자꾸 계속 또 보이는 보일 때마다 자꾸 이제 없애고 이제 예. 안 보이게 하려고 하고 그런 것도 당연히 그냥 그 기억 때문에 그렇죠. 그냥 그렇죠. 생겨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또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 병을 원인이 자꾸 생각을 일어나게 하는 보이게 하는 저것 때문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예. 자, 단지 내 생각만 자꾸 컨트롤하려고 해서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각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각이 있으니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안 되려고 또는 그렇게 되려고 함으로써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다시. 자, 내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 느낌이 안 좋아. 느낌이 안 좋아. 그래서 이걸 팍 없애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느낌을 좋게 가지려고 또는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가지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느낌이 안 좋다라고 하는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난 건지 이것에 의해서 일어난 건지 아니면 그 느낌이 안 좋다는 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해가 된다면은 그러면 이 탓이 아니라는 것이 자각되고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아이고 이 생각은 네가 관계없는 생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생각이 아니죠. 이 또한 그냥 이제 비로소 생각은 생각일 뿐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느낌이 안 좋은 게 어떻게 일어날까요? 제가 흑개차를 좋아해요. 구룡포님이 짓궂어 가지고는 한 병 마시고는 자기가 오줌을 싸가지고 이렇게 딱 덮어놓고는 또 색깔이 딱 요거 비슷하니까 그래가지고 우보에서 저 새끼가 도인이라 그러는데 지가 도인인가 아닌가 한번 보자고 줬어요. 마셔보니까 뭐 찌린내가 자꾸 신생각으로 이게 뭐야? 그래서 어떻게 그런데 나중에 구룡포님이 도산지 아닌지 한번 보려고 내가 한번 그랬다고. 그럼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구룡포님 이걸 이제 제대로 갖다 놔도 또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일어나면은 이 마셔도 꼭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이번에는 그냥 대충 한 오줌 반, 요렇게 해서 끝났나? 아니면 그냥 오줌 쌌다가 비우고 거기다 넣어놨나? 자, 이제 앞에 그 경험 때문에 생각이 자꾸 요렇게 되고 그 생각이 자꾸 사실같이 느껴지는 거죠.
자, 그건 뭐예요? 봐요. 지금 이성의 결정이 아니라 과거의 그 경험으로 인해서 자꾸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이 꼭 사실같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점점 이게 불신해서 아예 구룡폰이 주는 것은 아예 안 먹어, 이제. 아예 안 먹는다.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자, 모든 것은 이렇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그래서 이런 이치가 분명하면은 삶에서 어떤 괴로움도 어떤 문제도 없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장황스럽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법안님이 뭔가 감이 뭐 잡히신다면은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는 있는 거예요. 어쨌든 단지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 뭐 착각일 뿐이다라고 그 이해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왜 착각이라고 하는지가 분명해야 되고 왜 생각은 생각일 뿐이라 하는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은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 내용은 어떻게 결정되는 건지 또 생각에 따라서 느낌이라는 것이 어떻게 마치 그런 것처럼 되는지 이제 이러한 이치가 분명해야 온전히 이제 자유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과사님, 예. 그거 헛개나무 그 오줌은 진짜 리얼했어요. 와, 그거 안 잊혀지겠는데요. 그 비유가 우리 생각이 진짜 한번 그렇게 해도 계속 그거 진짜 안 잊혀질 것 같은데요. 그 비유가. 그래.